네,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박주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영일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모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20대 남성이 이른 저녁에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둘째 딸, 자매 중에 동생이 있었고요. 5시 때 먼저 첫 번째 살해를 하고 밤 10시 반경에 어머니가 이제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를 이어서 살해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큰딸이 들어왔는데 큰딸까지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출동으로 본인은 이제 잡혔지만 병원으로 옮겨져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핵심 사건은 범행 동기가 뭐냐, 왜 살해했느냐, 그리고 누구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관계냐인데 큰딸을 오랫동안 스토킹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만난 사이인데 정모를 하면서 아마 직접 대면 관계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미행을 해서 이 자신이 어찌 보면 좀 관심 있는 여성의 집을 미리 알아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토킹을 해왔던 것 아닌가 하는 이 사망한 큰딸이 지인과 주고받은 이제 문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틀 안에 이 피의자를 통해서 아마 범행 동기와 범행의 방법, 범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큰딸과 큰딸 지인이 함께 대화 나누는 것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인이 글을 올렸는데 스토킹 정황이 있다 이런 골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이제 국민청원에도 올랐는데 그 글을 쓴 그 지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 피해자 김 씨와 피해 여성 사이가 연인 관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 글을 썼던 지인은 절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1월부터 이 피해자 김 씨로부터 이 피해 여성이 계속 스토킹을 당한다고 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인과 이 피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이 김 씨가 자꾸 집 앞에 서 있어서 그 김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집을 돌아서 간다. 그리고 제발 좀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절대 연인 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이 피해자 김 씨가 이 피해 여성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스토킹이라는 그 전제를 하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계속 이제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 위치를 알아낸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모임에서 알게 되고 서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주소를 말해준 적이 없는데 주소를 알았다는 부분은 결국엔 스토킹이라는 어떤 확신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 이 피해자 김 씨가 뭐 원래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고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 지난 1월 정도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정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난 거 외에는 뭐 피해자에게 뭐 개별적으로 본인의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주소를 알아냈다라는 거는 아마 뭐 이런 정모가 끝나고 미행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토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아까 그 피해 여성의 지인과 이 피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자꾸 집 앞으로 이제 김 씨가 찾아오니까 이 피해 여성이 나름 달래려고 밥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 밥값을 피해 여성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름대로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죠. 근데 이 피해자 김 씨는 밥값을 본인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또 그걸 빌미로 또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문자를 보면 어느 정도 집착을 했냐면 피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계좌번호를 요구를 하며
하면서 잘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라라는 말 자체가 예.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잘 생각해라는 말은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피의자 김 씨는 본인의 요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한번 태도를 보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경찰은 김 씨를 병원에 있는 상태인 김 씨를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현장 검증도 진행을 하고 구속영장도 신청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점들을 짚어봐야겠습니까? 네, 그 피해자 김 씨는 처음에는 이제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대화도 원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 범행 자체가 스토킹 범행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완벽한 명백한 이 동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 또 범행의 방법도 사실은 이 세 모녀를 차례대로 살해를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 씨의 범행 후 행각이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범죄자라고 한다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바로 떠야 되는데 네. 이 피의자 김 씨는 23일에 이 집을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동안 혼자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체포를 당했는데 이 범행 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시 사체에 대해서 혹시 잘못을 저지르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체 훼손한 것은 없는지 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끔찍한 일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건을 접해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화도 나셨을 텐데요. 그래서 국민청원은 이미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실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개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상당히 높고요. 사회적인 유해가 지금 뭐 크고 결국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런 범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범죄를 공개하는 것일까?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 22만 명을 넘겼는데 네. 이 무엇에 공분한 거냐면요. 스토킹을 우리나라에서 좀 엄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네. 이제야 법이 조금 강화되는 것 하나 정도가 좀 나아질지 말지 고민인데 이 와중에 사귀지도 않았던 혼자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여성과 그 가족을 다 살해한 거예요. 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제 이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뭐 인간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인데 그 대상이 약자인 여성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 없이 우리가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사범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또 잦게 일어나는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경중을 올리기 위해서 예.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예. 취할 수 있는 대부분 모든 것들은 뭐 신상 공개를 포함해서 취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상 공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 공개 규정에 따르는데요. 신상 공개 규정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범죄 자체가 잔인하고 이 중대한 범죄일 거.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피해자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이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해자는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본인이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없고 세 번째가 이제 관건인데 예.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스토커와 관련된 범죄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공의 이익 부분에서도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한다는 말씀으로 두 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뭐 물론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충분히 뭐 이제 그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되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뭐 22년 만에 통과가 되어서 처벌을 받는데 최고 형량 자체가 5년 이하입니다. 뭐 네. 위험한 흉기를 들어서 이제 뭐 스토킹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인데, 근데 이 22년 만에 통과된 법에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예. 첫 번째 문제점 하나가 지금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조항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자들 충분히 악용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합의를 안 해주면 나는 더 괴롭히겠다. 합의를 안 해주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위해를 가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이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를 해서 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 예. 두 번째는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지만 이 스토킹을 당했던 이 피해자만 범죄 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동생과 이제 어머니까지 이제 희생이 됐는데, 예. 스토킹 범죄는 사실은 이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만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다 같이 괴롭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법에는 이 스토킹 당사자가 만약에 요구를 하면 뭐 그 임시 조치로 뭔가 격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있지만, 그 주변 지인들, 가족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개정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2년 만에 통과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부분을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